오늘 제 3강 통합 마음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2강 때 내외단전 순환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는 3개의 내단전인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고 3개의 외단전인 명문 그리고 장심, 용천이 있습니다. 수승 화강의 원리에 따라서 명문으로 우주의 좋은 원기가 들어와서 하단전에 축기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발정자 정기라고 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그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듯이 수승의 원리에 의해서 인맥을 타고 올라가서 백회를 지나서 동맥으로 타고 내려올 때 일반적인 단전호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경추에서 어깨를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팔 뒤로 해서 몸의 전신에 사기가 장심을 통해 나가고 그리고 다시 의식을 경추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대로 쭉 따라서 내려오면서 하단전에서 갈라져서 발의 뒷면으로 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을 지나서 용천혈로 우리 몸의 뒷부분에 있는 사기를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4강 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외단전 순환호흡을 실습을 해볼 테니까 그때 따라 하시면서 좀 더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전은 우리 오장 오부를 관장하면서 욕구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축기 기능이 있고 중단전은 우리 기장이 관장하면서 감성을 관할하고 운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전은 신부가 관장하게 되는데 이성과 영성을 관할하고 속이 기를 쓰는 기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시간 했던 정기신 음양 모형에서 호흡 부분을 우리가 내외단전 순환 호흡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봤고요. 정기신 음양 모형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 즉 몸인 부분이 정과 마음의 부분이 신과 기, 이 부분이 같이 다뤘기 때문에 정기신 음양 모형이 요즘 말하는 심신, 몸과 마음의 의학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주로 마음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마음이 병이 육신에 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육신이 건강하고 잘 운기가 돼야만 건전한 어떤 마음이 깃드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3강 때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서 제목을 통합 마음 모형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 굉장히 어떤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개념입니다. 마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 아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다 모른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아까 우리 정기신에서 기와 신이 합쳐져 있는 개념인데 기장이 관할하는 욕구와 감정 그리고 신부가 관할하는 이성과 영성이 다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이거 분석해 보면은 욕구와 감정과 이성과 영성이 다 한꺼번에 복합되어 있는 이런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규정하기 더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마음은 뇌하고 많이 상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뇌가 보면은 대뇌, 소뇌 그리고 가운데가 뇌간이라 해서 간지할 때 간자입니다. 영어로는 brain stem이라 해서 뇌의 줄기라는 뜻이죠. 그 세 가지 부분을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간하고 소뇌를 합쳐서
소위 파충류의 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 욕구 부분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거기는 욕구만 있는 세계죠. 우리 마음도 어떤 특정 마음이 정말 영성과 이성과 감성이 거의 없는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욕구에 찌들은 마음이다. 어느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욕구에 다 휘둘려가지고 정말 지탄받는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파충류의 마음 같은, 파충류의 뇌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같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욕구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하나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감성은 우리 이 대뇌에서 대뇌 반구와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간자, 간뇌라고 있습니다. 간뇌. 간뇌 안에 대뇌 해하고 변연계가 있게 되는데, 그 변연계 부분이 이 감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흔히 포유류의 뇌다 하는데, 이 감성 부분은 그 포유류의 뇌인 간뇌하고 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하는 거는 그 간뇌의 기능이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그 마음 일단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 이성층은 그 대뇌 반구, 대뇌 반구는 사실 이제 전두엽, 측두엽 이렇게 후두엽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만은 어떤 이 대뇌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대강단에서 두뇌에서 그 대뇌에 상응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의 뇌라고 하죠. 인간의 뇌. 대뇌는 이성적 판단, 즉 5개 감각경에서 들어온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우리 그 두뇌의 앞부분이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각각의 감각기관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두엽에서 앞부분이 전두연합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가치 판단 또는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그 우주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영성이라고 우리 흔히 이제 그 상징해서 표현하는데, 이걸 우주의 뇌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주 전체를 우주의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이런 단계죠.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장이라는 어떤 그 나와 법, 나와 환경, 나와 우주를 분할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영역이 100% 우주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서 그 우주와 자기를 분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우주를 모르게 되는 이런 현상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음 속에서 영성의 마음이 우리 그 우주의 뇌하고 연결된 거죠.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복잡다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영성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뭐 예컨대 그 아주 존경하는 성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마음과 욕구에 찌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선양지차 같아도 그 각각의 마음 안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고, 그 요소 간에 어느 정도 비중이 많으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자리가 될 거고, 그 사람의 그 인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은 이 4가지 복합체로서 우리 몸, 아까 그 정기신에서 그 신과 기가 마음의 실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하고 뛸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적인 4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상이한 요소죠. 상이한 요소가 복잡하게 융합되어 있는 마음이 그 어떤 계기로
문제가 된다면 그 계기는 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우리 몸을 균형을 깨게 됩니다. 마음도 균형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몸도 균형이 깨지는 거죠. 따라서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뜻이죠. 비건강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의학이 요새 심신의학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에서 많이 이제 그 유행처럼 놔두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 정기신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심신이 하나의 덩어리고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신의학 하면 뭐 대단한 새로운 어떤 의학의 체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우리가 다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이 또 마음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그 도대체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많이 줍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몸이 영향을 주는 측면은 마음을 지지하듯, 즉 정이 기를 지지하듯이 기가 정을 통제하잖아요. 그 통제적 관계가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몸이 마음을 통제하는 거는 통제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지지하는 거죠. 몸이 굉장히 안 좋으면은 건강한 마음, 균형 잡힌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그냥 마음이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일체지만 그리고 특히 그렇지만 어느 쪽에 더 영향을 주냐면은 마치 신이 기를 통제하고 기가 정을 통제하듯이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 같은 것도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강력한 어떤 충격적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아니 주저앉잖아요. 그런 거는 훨씬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자리를 잘 아는 거 이것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아까 반대로 정이 기를 지지하고 기가 신을 옹유하듯이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은 마음과 몸을 나누자면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만큼 각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각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그 반대는 무의식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고 특히 심리학에서는 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뭐 잠재의식, 전의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동양의학적 관점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대신에 통합식이라는 개념을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우리 마음 중에서 깨어있는 거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발현된 부분입니다. 이 기는 양, 중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기신에서 가운데 기가 들어가서 그거만 기인 줄 알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기 안에 정기신이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라는 것도 하나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정이라는 건 입자적 속성이죠. 그리고 기는 에너지 속성, 파장의 속성입니다. 파장이 에너지를 또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은 인포메이션, 정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적으로 보면 기는 입자적 성격, 파장적 성격, 정보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그 의학적 표현했을 때는 입자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 정이고, 파장의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 기고, 그리고 정보적 속성에 해당되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 기 안에는 이 세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다시 파장적 기만 해놓은 좀 협의의 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계 전체 묶인 거를 광의의 기라 한다면은 우리 정기신에서 이 기 가운데 있는 기는 협의의 기, 즉 파장적 성격의 기. 따라서 에너지 그리고 감성 이런 거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신이라는 것도 그 마음과 또 기, 그 마음의 그 다 일부분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 마음도 정기신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상시킨다면 음양중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만 음양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구성되는 거예요. 요거를 흔히 놓치기 때문에 마음은 완전히 별도의 세계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은 완전히 별도의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음양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 마음도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가 우주 최소의 극미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 안에 다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당연히 기의 속성이 있는 거고, 따라서 마음도 그거를 성격별로 나눈다면 음중양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 한의학에서 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리는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양의 기운이 많이 발현된 것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감각기능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그 한자로 따라서 눈 안자죠. 이, 그 귀, 비, 우리 그 코죠. 그 냄새 맡는. 그다음에 설, 맛을 보는 혀. 설신, 신은 촉각을 뜻하죠. 그래서 이 5가지 감각기관,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전오식, 앞에 있는 5가지 의식에 해서 전오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걸 6번째 식이다 해서 육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성입니다. 이성. 이성 중에 상당 부분이 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감성 중에서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내기에 전혀 스스로 자의식상 문제가 없는 영역은 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의식이라서 이성만이 의식이라는 건 아니죠. 예, 감성의 그런 부분도 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식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은 이성 중에서 우리 그 감각기관 자체는 의식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지만 그 자체는 그 의식의 영역에 다 있질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성적인 어떤 종합적 판단하기 전에 그 감각을 받으면 바로 조치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불 같은 거를 뜨거운 게 닿을 때 우리가 이거 뜨겁구나 해서 손을 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동시에 띄어버리거든요. 동시에. 그거는 의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성 중에서도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그 감각기관을 형성하는 거라서 의식의 일정 부분의 그 역할을 하는 거지만 또 상당 부분은 또 무의식 영역으로 바로 의식까지 가지 않고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처리가 되는 이런 거는 무의식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성 중에서 자의식상 겉으로 사회관계든 남이라든가 다른 쪽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다 무의식 세계로
창고에 넣듯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일부가 무의식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욕구. 우리가 보통 욕구는 정말 리얼하죠. 리얼한 거라서 흔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무의식의 세계에 속하는 거라서 음의 영역이 작용하는, 음이란 게 뭐죠? 내부적으로 수축하고 응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 의식은 뭐죠? 양이라는 건 대외적으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는 겁니다. 오픈하는 거죠. 무의식은 반대로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속성이기 때문에 생명력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영역이죠. 그 생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욕구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 감정적 표현이 겉으로도 드러내기에는 민망하기 때문에 안 드러내지만, 그 무의식 세계에서는 생명에 좋은 거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고, 우리 생명력에 저해되는 상태다 하면 감성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또는 분노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의식의 영역으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감성적 영역에서도 겉으로 드러내기에 전혀 손색이 없고 민망하지 않은 거는 감성의 영역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감성도 따라서 마치 무의식 같이 생각되지만, 이거는 감성적 일부는 어떤 대외 관계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의식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좀 보통 이성은 의식이고 감성은 무의식이다라는 이분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몸에서도 중이 기운이 강해야 양이 기운이 발달하면 허증의 병에 속하고, 음이 기운이 발달하면 실증의 병에 몸도 상하듯이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의식이 너무, 그러니까 바깥에만 의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증에 뭐 과시하고 허영심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겉에 드러난 거를 너무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허증의 병에 마음의 병에 속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닌 완전히 음적인 요소, 무의식의 세계에만 속한다면 이거는 마음이 실증의 단계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거다. 즉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도 병이 있는 거죠, 당연히. 따라서 우리 몸이 중의 영역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강해질 때, 그것이 상당히 탄탄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의식도, 우리 마음도 통합식의 영역, 균형식이라고 표현해도 뭐 굳이 손색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통합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의식과 무의식 세계는 완전히 이질적인 세계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통합시킬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균형식보다는 좀 더 통합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용어를 통합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중의 영역인데, 요거는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영성에 의해서 관할되는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요 영성은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 쪽에 불균형한 상태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걸 갖다가 균형 잡히게 해줄 수 있는,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장이 관할하는 제7식, 분별식이라고 하도 말라식이라고도 하고, 요 식을 최소화시켜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서로 소통시키고 서로 통합시키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중의 기운이 많이 작용된 이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흔히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이런 의식과 무의식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잠재의식이라든가 전의식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각성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그 음중양의 세 가지 속성이 어떻게 작용되느냐로 본다면은 그런 분류보다는 의식과 무의식, 통합식이라고 분류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분석해보고 한번 이거를 관조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 통합식 영역에 속한다. 뭐 전의식이라든가 잠재의식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이기 때문에 뭐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양 중에서 이런 중의 속성이 그 많이 확산돼 있을 때 그거의 그 동력은 영성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각성을 통해서 영성이 발달되면서 그 기장이 관할하는 7번째 식, 제7식, 말라식 또는 분별식을 최소화시킬 때 그 나를 넘어서 그 법 또는 환경, 우주의 세계와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식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왜 득도하면 뭐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것이 요 표현이거든. 세속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도사가 득도해가지고 뭐 모르는 게 없고 뭐 호풍 환호한다, 뭐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한다 이런 것도 그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비가 오는 것도 우주의 한 현상이니까 그 인포메이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 간단한 것도 조작을 못 합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진짜 잘 알면 뭐든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렇게 어려운 거 어떻게 해 하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해탈을 했다든가 입선, 등선했다는 거는 뭐 대단한 그 세계를 다시 가서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되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원리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속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얼만큼 알고 있냐. 그걸 100% 알고 있다면 당연히 비도 내릴 수 있게 하겠죠. 바람은 불 수 있게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마치 뭐 허무맹랑한 얘기다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 지금 뭐 우리 의학 지식이 이렇게 뭐 그 유전공학 특히 그 프리시즌 메디신이라 해서 아주 정밀 의학까지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객관적 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거는 3%도 안 된다고 봅니다. 3%도 안 되는 거를 마치 대단히 아는 것처럼 해서 그런데 그 얘기는 97% 모른다는 얘기죠. 97%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면서 그건 엉터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치부할 일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그 우리 우주 의식이 100이라 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현대 인류가 뭐 그 과학이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3%밖에 모르는 거고요. 특히 뇌는 더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인데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 지니고 있는 뇌인데도 자기 뇌를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가려면은 통합식의 영역이 발달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 어느 한쪽으로 마음에서 의미 기운이 강한 사람은 무의식이 강한 거죠. 그건 실증의 병이 마음에서 실증의 병이 있는 거고 의식이 너무 발달한 사람, 너무 뭐 바깥에 지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양적인 속성이 강해서 허증의 병, 그건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고 무의식이 강한 사람은 속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병인 거죠. 균형된 마음, 그거는 통합식의 영역이 발달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즉 말라시기에서 딱 갇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주를 향해서 우주 안에는 우리 남도 있고 우리 이웃도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우리 흔히 좁게 말하면 환경도 있는 거고 그걸 다 우리가 통틀어서 우주라고 표현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걸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쪽으로 다 그거를 경계를 넘어서는 거를 못하게 하는 제7식 우리 저기 동양에서는 기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은 그 문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걸 안다면은 아마 그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해탈했다든가 그 등선했다든가 입선했다는 거는 현실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현실에 그냥 있는 겁니다. 어디 대단한데 따로 가 있는 형태고 우리 세계와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세계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모든 거를 그 균형 잡히고 열려 있어서 아느냐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이 뭐 어떤 그 서양의 격언이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이 그 해탈의 의미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우리 무명의 세계에서 명의 세계로 바뀌는 걸 해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명의 세계를 안다는 얘기는 아까 좀 무의식의 세계에서 통합식의 세계로 그 자기가 그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식의 발전이 되면은 더 확산이 될 때, 그 무명의 세계에서 명의 세계로 갖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사고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이 마치 이제 해탈한 분들, 도인들이 행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 그 사고, 이런 식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각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력,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의 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마음이 뭐냐고 했을 때는 마음이 그 정기신에서 기와 신의 결합인데 기는 욕구와 감정, 감성이죠. 그 다음에 그 신은 이성과 영성. 요 네 가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고, 그걸 우리가 그 각성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의식과 무의식 통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마음도 중, 양의 속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우리 마음도 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몸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듯이 마음도 통합식 영역이 커짐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우주의식과 자의식을 갈라놓은 걸 뛰어넘어서 오픈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같은 명의 세계로 가는 또는 해탈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사고와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그 의식은 빙하를 비유하죠. 바닷물에 있으면 그 위에 바닷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의식이고 나머지 다 무의식이다 하는데, 우리 동양의학 특히 제가 그 주장하는 통합 마음 모형, 통합 심 모형에서는 예를 들자면 의식이 심리학에서 보통 10%로 한다면 나머지 90%가 무의식이 아니고 무의식 영역을 그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해 본다면 우리 모형의 입각에 보면은 통합식과 무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게 한 90% 된다 친다면은 거기서 계속 영성을 발휘해서 통합식 영역을 키워나가서 예컨대 80%까지 통합식을 확장시켰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식 10%, 통합식 80%, 무의식 10%가 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균형 잡힌, 통계 분석으로 봐도 정규분포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잡힌 마음이 될 거고,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때인데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 마음의 원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원리를 갖고 있구나 한다면은 그 통합식 영역을 키울 때 영성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전두연합령을 잘 활용한 영성을 키움으로써 통합식을 확장해서
그만큼 무의식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의식이 너무 의식화되어 있는, 너무 남을 의식하는 이런 것이 의식이 30%고 뭐 이렇게 그 통합식이 뭐 한 그 20%고 나머지 50%가 무의식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불균형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식도 너무 강하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 어떤 환경에 너무 의식한다면 그 얼마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의식도 최대한 줄이고 무의식도 줄이고 통합식 영역을 그 확충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찾는 원리다. 그래서 몸에만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마음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어떤 그 내부 구조나 어떤 원리를 그 알 수 없는 영역처럼 치부할 일이 전혀 아니다. 마음도 이런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요 원리를 잘 인식하시고 그런 마음 공부죠. 쉽게 말해서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 통합식 영역이 커짐으로써 균형된 마음, 그 열린 마음, 그 중화된 마음, 저는 중화된 마음이라도 표현하는 그 얘기는 음이나 양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고 중화됐다는 뜻이고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중화된 마음 또는 통합식이 확장된 통합식이 큰 마음 또는 열린 마음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용어와 관점을 달리해서 쓸 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시면은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3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